안녕하세요. 두바이브로입니다. 오늘은 두바이에서 3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두바이의 현장 모습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린 다음에 시간이 좀 흘렀는데, 그러면 또 오늘 한번 또 최근에 여기 두바이에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바이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대부분은 뉴스, TV라든가 유튜브 같은 데서 찾을 수 있는 뉴스, 그리고 뭐 단톡방이라든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듣게 되는 게 많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과장된 것들, 그리고 뭐 헷갈리는 정보들, 뭐 가짜 뉴스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미디어에다 대고 두바이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현실감 있게끔 얘기해주고 있는 곳들도 많지는 않고, 이제 기자분들이나 영상 찍자고 이렇게 요청한 것들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다른 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고 하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은데 미사일 떨어진 것도 물론 당연히 있었고, 파편 떨어진 것들 때문에 영상들을 막 끼워서 넣다 보니까 그냥 여기가 완전히 불바다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두바이 자체가 전쟁터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온통 다 불나가지고 막 그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이게 왜곡된 것도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인터뷰 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이 진실 현장감 있게끔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소식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런 게 있었죠. 여기가 뭐 마치 유령 도시가 돼가지고 엑소더스처럼 모든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뭐 주가라든가 부동산 가격들이 폭락을 하게 되고, 비즈니스 쪽이 막 무너지면서 여기에 지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텅텅 빈 곳이 되었다, 막 이런 부분들로 비춰지기도 하고요. 이게 썸네일이라든가 그 영상에서 어떠한 워딩을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텐데, 저도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잘못 알려지거나 과장된 게 많았고, 그 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는 입장의 차이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자, 여기를 한국으로 놓고 이쪽을 두바이로 놓고 볼게요. 한국에서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두바이에 관심이 있거나 뭐 가족이 같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여행객이거나, 어쨌든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아닌 케이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바이 온 지 이제 1년 조금 넘으면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업가 혹은 크리에이터의 입장에서의 두바이를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여기 두바이에 오랫동안 살고 계셨던 분들, 막 10년, 20년 되신 분들, 그분들은 예전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 위기 등등을 다 겪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주로 이 나라의 회복력이라든가 이런 리더십, 로열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재원이라든가 뭐 승무원 이런 일 관련돼 가지고 오셔서, 주도적이라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회사가 보내서 혹은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두바이에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입장 차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같은 뉴스를 보고도 반응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국에 최근에 비행기로 돌아가신 여행객분들은 엄청 놀라셨을 거예요. 굳이 내가 겪어도 되지 않는 일들을 두바이까지 기분 좋게 여행 왔다가 미사일, 드론, 파편 이런 것들을 겪고 겨우겨우 다시 돌아가신 거잖아요. 엄청 고생을 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그분들 공항에 오자마자 막 가족들 다시 상봉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여기는 하루라도 빨리 피해야 되는 곳처럼 느껴지는 게 있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분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사업차 들어와서 사실 이 미디어를 시작했던 이유도 두바이에 앞으로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서 발견을 했고, 그거를 한국으로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채널을 만든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두바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중동은 전쟁 중, 뭐 이렇게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 생각을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혹은 영향력이라든가 시간, 비용들이 들겠죠. 그 부분을 포인트로 저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다시 한번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재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서 이미 자리 잡아서 이 안에서의 내수 돌아가는 곳 안에서의 삶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 혹은 회사에 소속돼가지고 회사의 급여 베이스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두바이가 안정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 위기가 있더라도 이 바깥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투자 심리라던가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두바이에 밀려 들어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산했던 쇼핑몰이 갑자기 꽉 차가지고 주차하기 힘들어지고 어딜 가나 길이 막히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빠르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거품들이 조금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뭐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이 정화되는 느낌이랄까?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밖에서 전투기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바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이런 데를 이렇게 가보면 잠깐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여기가 무슨 미사일 날아다니고 전쟁통에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전혀 못 느끼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조금씩 분위기를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하나 이런 건 있어요. 실제로 여기에서 나라에서 2월 28일, 3월 1일 그때 폭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리들이 공중에서 막 팡팡 터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렸었어요. 그때 이후부터 나라에서 이게 되게 빠르게 위기 관리를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카톡방 불나기 시작하고 서버 다운되고 뭐 온갖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워낙에 뭐 규모도 크니까 우리나라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큰 장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바로 나왔던 것들이 그 미사일 이런 장면들을 찍지 마라, 그리고 실제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오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함부로 막 그런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전달한다거나 뭐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벌금, 그리고 실제로는 징벌까지 바로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미레이트 항공 지난주에 첫 번째 비행기 우리나라 전세기였었나? 그게 이제 뜬다고 했을 때 한국 교민분들이 공항에 가가지고 드디어 해방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진 찍고 이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항에서 제재를 당했고, 그 건을 계기로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정부 단체에서도 계속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영상 이런 걸 찍지 말고, 혹시 미사일 그런 파편 같은 것들 때문에 불나고 이런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찍으면 경찰들이 바로 와가지고 다 지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섣불리 찍거나 이제 이러지는 못하는 상황이 됐죠. 이게 어느 정도는 어쨌든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통제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해간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리더십에 대한 거를 많이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보고 배우게 되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이런 거죠. 정치 구조도 다른데 여기는 어쨌든 왕정 독재다 보니까 이 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인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나라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백성들, 외국에서 들어와 준 어떻게 보면 한 식구 같은 느낌이죠.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되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부다비에 왕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바이의 왕세자가 지금 거의 많은 권력을 물려받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국방부 장관도 하고 있고 한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두바이몰 한가운데 나타나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회의하고 식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비추더라고요. 그게 뭐 짜여진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당당하게 그런 곳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무사하고 그러니까 일련의 메시지 같은 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하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게 됐고, 그리고 나라에서는 계속 방어 위주로만 하고 있고 이렇게 공격적인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내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끼기에는 내부 통제에 대한 집중을 굉장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난주까지 막 계속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다가 발이 묶인 상태였잖아요. 그들한테 뭐 호텔 비용을 연장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대주겠다, 뭐 이런 어나운스도 있었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보여주기인 거죠. 그래서 관광객으로 놀러 왔지만 불리하게 안 좋은 일들은 당하게 됐고, 그들이 돌아가는 순간에도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두바이는 특히 그게 중요할 거예요. 브랜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정감에 대한 걸 주고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두바이가 안전합니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운전하는 것 빼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 지금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내부 안전보다는 이 외부적인 요소가 조금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더 얘기를 해야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왜 두바이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고, 한국이라든가 다른 외신에서는 이 나라가 완전히 불구덩이에 지금 뛰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백만장자들이 순유출이 많은 나라가 중국, 영국, 인도, 한국, 러시아 뭐 이런 순이었고, 순유입이 가장 큰 나라가 아랍에미리트, 여기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지가 않아요. 특히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편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중국, 영국, 인도 뭐 이만큼의 그런
머릿수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에서 유출이 많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아랍에미리트로 혹은 싱가포르로 갈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라에서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도 하나의 이런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언론의 역할은 뭐 진실을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나라의 정책적인 부분들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또 여기에서 현재까지 오늘 3월 14일까지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건 있죠. 내일 그럼 어떻게 될까? 다음 주, 다음 달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는 뭐 가봐야 하는 상황들이 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제가 뉴스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는 있는데, 시점에 따라서 아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불안정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이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해안가 쪽의 어느 지역은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소리가 좀 자주 나다 보니까 잠자기 힘들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있는 지역은 해안가에서 차로 한 20분 정도 들어와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좀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전쟁 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한 상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막 얘기하기는 또 좀 어려워서 이번 컨텐츠 자체도 순전히 저의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앞으로 사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어쨌든 간에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남긴 할 것 같아요. 지금도 하늘에서 뭐 비행기 지나가면 혹시 이게 뭐 전투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당분간은 비즈니스가 넘어오는 부분들도 그렇게 지난번처럼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에서 어쨌든 컨텐츠로 승부를 보러 온 거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개발적으로 플랫폼이라든가 코드를 짜서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움직이면서 여태까지는 크로스 보더 형식의 사업 구조를 많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여기 도메스틱 혹은 두바이에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서 거꾸로 수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어차피 이 길을 가긴 가야 됐었는데 그거의 시점을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앞으로 뭐 시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저도 여기 유튜브의 컨텐츠를 어떤 것들을 다루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되긴 하고, 아마도 비중을 조금 더 저의 여기서 실제로 사업 만들어가는 얘기를 많이 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전쟁 특파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쨌든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훗날 이 두바이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컨텐츠는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최대한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주의, 경고를 하면서 있을 필요는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부디 지금 이런 전쟁, 이런 상황들이 조기에 정리가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마무리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죠. 그 부분들은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여기에서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도 있다는 거를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보기에는 여기가 뭐 먼 타국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하고 관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막 개울가에 돌 던지듯이 뭐 함부로 그냥 이곳을 조롱한다거나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은 조금 삼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금 비즈니스 콘텐츠를 제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 놓고 올려놓지도 못하고 있는 콘텐츠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거를 저도 콘텐츠를 지금 만들어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월 14일의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하고,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또 라이브라던가 영상을 더 만들어 가지고 전달하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제가 내일 한국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제 취소 메일이 와가지고 다시 일정 잡아서 아마 주중에 돌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거든요. 한국 가가지고 그래도 두바이에 이게 기회다, 지금 오히려 저점이다, 거품 받았으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뭐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한국에서 일정을 제가 봐가지고 혹시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게시판에다가 제가 글을 써서 한번 날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3월 14일 이상 두바이에서 브루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